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가 쉬워지는 국어의 앨리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거에 대해서 2단원을 끝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3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요, 설명과 이해라는 단원인데요. 말 그대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기,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 문에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데요.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란 왜 생기는 것일까까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일단 처음 구간이죠. 이 내용은 이 전체 내용의 처음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 정전기에 대한 소개를 하겠죠. 설명 대상 소개. 이거 한종 노트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물음표로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또 내용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서 예시를 들었죠. 일상생활 속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문은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동그라미 1번,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동그라미 2번,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일상생활 속 정전기를 경험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5줄이지만 그 짧은 5줄 안에 이런 핵심 내용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형광펜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현상을 말한다. 별표. 자, 이거 과학 시간 아니라서요. 저희가 정전기란 뭐뭐다 라고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과학 시간에서 외울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죠. 바로 요 정전기라는 이 글의 주요 핵심 단어에 대한 뜻을 설명해주는 이거를 저희가 정의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국어 시간에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여러분 잠시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됐죠? 네, 다시 괜찮아졌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서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다 정의예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까지 끊어서요. 자, 여기에서는 또 대조가 쓰여 있어요. 전기와 그냥 전기와 멈춰있는 전기, 정전기 사이에 대조를 띄고 있는데 우선 전기는 흐르는 물이에요. 하지만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 한번 지울게요.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누구예요? 정전기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다.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 원자는 이 원자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의 원소 강의 참고해주세요. 네.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마찰을 통해 다른 물질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대요. 한도, 제한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마찰, 뭔가 잠깐만. 저것이 전기가 저장되면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원인이죠. 원인.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는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과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표현 방법은 원인과 결과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대요.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대요.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깁니다. 동그라미 1번.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해서, 여기서 도체라는 거는 열 또는 전기의 전도율이 비교적 큰 물질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도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꺼진다라는, 이동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은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보라색으로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이게 뭐예요? 그쵸?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여기 있는 거래요. 습도가 높아지면은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데요. 오케이. 어이구,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다가 실수를 했네요. 자, 다시 화면 조정 됐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는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자, 동그라미 2번이었죠. 지성 피부를 지닌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지닌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동그라미 3번. 정전기는 주로 물질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전도가 달라진다. 동그라미 4번.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예시일 거예요. 이거 인과죠. 인과의 관계일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 생긴다. 형광펜을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읽어볼게요.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별표. 예를 들면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예시의 방법이 쓰인다는 거예요. 털 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요.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습니다.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털류, 명나, 고프에. 자, 털류 이거 외우시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아직도 수강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선생님의 핵꿀팁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털이 유명하대. 그래서 나 고민 끝에 플레이하기로 했어. 어디에? 에보나이트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털이 유명해서 내가 고민 끝에 플레이를 하기로 했어. 뭐래? 에보나이트를 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다?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주 있는 사람은 정전기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철가죽, 명주, 명과 같은 천연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래요.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다가는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도 있대요.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예시를 두는구나. 예를 들어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동그라미 1번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대요.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편에는 땅바닥으로 늘었더니 접지 장치가 달려있는데, 여기서 접지는 이 전기 회로를 구리선 같은 게요, 도체로 땅과 연결한 그런 장치예요. 이 접지 장치가 달려있는데 이 접지 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정전기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데요.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대요. 이 옷인가 봐요. 여기.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래요.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전기가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네요. 계속 예시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복사기는 동그라미 1번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대요. 자, 집진기도 동그라미 2번. 집진기라는 것은요, 먼지를 모으는 기계, 집진기도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먼지를 수집한대요. 모은대요. 식품을 포장할 때 드는 랩이 동그라미 3번. 그릇을 잘 달라붙는 것도 다 정전기 때문이네요. 이처럼 정전기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존재네요.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구체적으로라는 뜻 보시면은 여러분 바로 또 예시의 방법을 들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런 건 다 예시예요.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1번.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그라미 2번.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합성 섬유 소재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라는 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띄어 합성섬유에 붙어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일 거예요. 물론 합성섬유 소재 옷보다는 천연섬유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동그라미 5번.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섬유 소재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라는 게 작가의 생각이 들어갔네요.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에는 몸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이거 4번이랑 연결되네요. 동그라미 4번.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고 불어오자. 입김 불기. 동그라미 7번.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찾지 말고요.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손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반전되어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동그라미 8번.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가볼게요. 지금까지라는 건요, 이제 드디어 중간 내용이 막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끝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 이제부터 정전기를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라고 작가의 생각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정전기에 대해서 정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정전기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독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장길의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나와서는 설명 대상을 설명하고 정의, 대조, 인과 분석, 인과 예시, 그리고 예시를 통해서 정전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줬고요. 끝에 와서요, 한 번 더 이렇게 쓱 정리해주고요. 작가의 생각을 조그만하게 넣고서 마무리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머리카락도 그 설문 방법 중에 예시 중 하나이므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